MVC 패턴은 하나의 패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모아져서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파운드 패턴이다. MVC 패턴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그냥 그 패턴 하나하나가 단일 패턴이었어요. 근데 MVC는 이 안에 지금까지 배운 여러 패턴들이 녹아 들어가는데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패턴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MVC 패턴은 MVC 그 자체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대부분의 응용이 MVC로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을 개발할 때 그 응용의 모델, 뷰, 컨트롤러로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MVC 패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MVC는 그 뒤로 처음 나온 뒤로 여러 가지 변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MVC라고 생각할 수 있고 초기에 나온 그런 형태만 MVC라고 하고 나중에 뒤에 나온 변형들은 다른 이름들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뷰와 컨트롤러를 구분하는 게 그 초기 MVC 패턴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모델에서 유지를 하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로직은 모델에서 유지를 합니다. 모델에서. 그리고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시스템, 응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컨트롤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이고 컨트롤러를 조작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테고 여기서 모델과 관련된 필요한 변화들을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보여지는 게 달라져야 되면은 뷰를 업데이트할 거고 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흐름은 이렇게 된다. 여기서 확실한 거는 사용자는 뷰를 볼 것이고 뭔가는 조작하겠죠. 그리고 관련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VC의 핵심은 저거예요. Separation of concern. 이거를 갑자기,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다른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모델은 응용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혹시 데이터베이스하고 뭔가 응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것은 모델에서 해야 될 거고 데이터 처리 관련 로직은 모델에 구현이 됩니다. 응용 관련 규칙도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이 응용 관련 규칙을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현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뷰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데이터는 유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유지하지 않고 응용에 따라 여러 개의 뷰가 존재할 수 있다. 한 응용에서 사용자가 동시에 보고 있는 또 동시에 보지 않더라도 뷰들이 그 응용의 어떤 시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러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고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변환하는 역할. 그래서 모델의 변환에 따라 지금 말이 뭐예요? 모델의 변환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 모델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은 뷰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컨트롤러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떨 순간에는 특정한 버튼이 디세이블 돼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그거는 지금 순간에는 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도 모델의 변환? 말이 좀 그런데 모델 데이터가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컨트롤러도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델은 뷰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뷰는 보통 관찰자 패턴으로 모델 또는 컨트롤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면 그러니까 뷰와 모델이 그 관찰자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서브젝트가 되고 얘가 옵저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하면 자동적으로 얘한테 알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가 서브젝트가 되고 얘가 옵저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푸시와 풀 따라서 푸시는 데이터를 주겠죠. 그런데 풀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갈 수 있고 모델 자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알림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모델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사용자는 얘랑은 직접적으로 컨택은 안 하겠죠. 항상 모델하고는 뷰를 볼 거고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모델 뷰 컨트롤러를 나눠보면 어떤 책에 이런 예제가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모델이다. 냉장고 안에 온갖 음식들이 재료들이 들어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컨트롤러가 레시피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되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모델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는 그 요리가 끝나면은 이제 식탁 위에다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요리된 결과를. 그리고 MVC가 웹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웹 서비스 개발에서 그러면 모델은 백엔드에 존재를 할 거예요. 뷰는 당연히 프론트엔드겠죠. 컨트롤러도 대부분 백엔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상호작용은 프론트엔드에 하잖아.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고 그 온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 또는 가는 데이터들은 거는 얘가 컨트롤러가 모델을 조작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는. 그래서 응용이 바뀌었을 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뭐 이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오목 게임을 만드는데 웹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자바 FX 갖고 만든다든지 뭘 갖고 만들더라도 같은 언어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모델은 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목 관련된 규칙이나 승자를 판단하는 기준들
그런 것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뷰도 리유스는 가능해요. 뷰도 백핸드가 바뀌더라도 얘를 리유스 할 수 있죠. 얘는 뭐 오목을 뭐 동그랗게 보여주든 뭐 무슨 걸로 보여주든 거는 또 여기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컨트롤러는 보통 그 특정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리유스가 별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모든 응용은 MVC 패턴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응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응용은 우리가 개발할 때 MVC 패턴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이 응용의 모델은 뭐고, 뷰는 뭐고, 컨트롤러 뭔지를 좀 잘 생각해서 걔들을 분리해가지고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MVC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하지 않더라도 여기서의 데이터는 뭐고, 여기서의 뷰는 뭐고, 여기서의 사용자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각각을 좀 구분해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델과 뷰가 옵서버 관계로 묶여져 있을 수 있고, 모델과 뷰는 안 묶여 있고 모델과 컨트롤러가 묶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뭔가 하면은 모델한테 주고, 모델이 뭐 데이터를 계산한 다음에 필요하면 자기한테 등록되어 있는 뷰한테 바뀐 데이터를 알리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컨트롤러가 뭐 주면 바꿔서 필요한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주면 컨트롤러가 분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뭐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이런 경우에도 뷰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뷰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옵서버 관찰자 패턴 같은 걸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서. 요 다음 거 설명하기 전에 코드를 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EL에 MVC 패턴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임포트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MVC 어디 갔냐? 첫 번째 볼 거는 카운터 01, 카운터 02 두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얘를 실행하면 최대값 20, 증가값 2. 그래서 시작하면 세 가지 윈도우가 띄워집니다. 세 가지 윈도우가 띄워지는데 제 개념에서는 얘와 얘는 그냥 뷰예요. 얘는 뷰지만 컨트롤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작하거나 얘를 조작하거나 어디를 조작하거나 나머지 뷰들이 그 맞게끔 변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응용인데 뭐 간단하지만 어떻게 MVC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운터 01, 카운터 02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카운터 01은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있던 거예요. 즉 모델하고 뷰하고 그 옵저버 패턴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모델하고 뷰가 엮여져 있지 않고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묶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요 부분 먼저 보시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뷰들이 만들어지고 요게 컨트롤러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컨트롤러고 모델이고 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생성할 때는 지금 모델을 줬어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게끔 통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뷰들은 만들면서 뭘 연결을 안 해놓고 모델에 add observer라는 형태로 관찰자 형태로 모델에다가 뷰들을 등록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뷰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운터 모델 인터페이스는 카운터와 관련, 카운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메소드들이고, 요 밑에 있는 세 개의 메소드는 이제 관찰자 패턴 때문에 추가된 메소드이다. 그리고 베이직 카운터 모델은 이제 이렇게 카운터의 값, 최대값, 인크리멘트, 그 며칠 증가할 건가, 2씩 할 건가, 1씩 할 건가, 뭐 3씩 할 건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 패턴을 하기 위한 이제 옵저버들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트가 있고, 여기 보시면 set 카운터를 하거나 increase 카운터를 하거나 decrease 카운터라는 걸 컨트롤러가 호출하게 되면 이제 notify observer들한테 알리게 됩니다. 카운터 옵저버들은 그냥 현재의 값만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값만 받아서 그 값을 화면에다가 그 뷰에 맞게끔 표시해 줍니다. 텍스트 뷰는 그냥 텍스트 값으로 보여주고, 뭐 프로그레스 바나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진행 정도로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컨트롤은 여기 보시면 이게 사용자가 조작하는 요 기능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모델의 새 카운터 값을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모델이 변해야 된다.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했다. 그 조작을 알려줘서 모델이 그걸 받고 이제 처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똑같은 건데, 아까와 달리 모델에다가 넣지 않고 컨트롤러한테 뷰들을 애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운터 모델 인터페이스에는 관찰자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고, 슬라이드 컨트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 변했다.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를 해요. 그럼 notify observer에서는 모델에서 현재 값을 받아옵니다. 알려주고 받아와요. 지가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셋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변화가 모델에서 이루어질지는 뭐 다른 응용, 지금은 되게 단순한 거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뷰들한테 통보를 할 때는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통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델하고 뷰는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을 할 때 이제
뷰들을 어디다 연결시켜서 우리가 처리할지 이제 거기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둘 수 있고요. 그 차이가 뭐 무슨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뒤에 가면 그 MVC의 변형들을 보면 그 변형들이 점점 모델하고 뷰를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오히려 더 맞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운터는 이제 그 예제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러하고 뷰는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아까도 보시면 그 세 가지 윈도우가 띄워졌는데 두 개는 당연히 뷰죠.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슬라이더나 스피너로 구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당연히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게 컨트롤러인지 아니면 뷰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은 컨트롤러를 뷰의 한 종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뷰 중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만 컨트롤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는 내가 구현해온 다른 예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read only 부분만 뷰로 간주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얘는 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도 있는 뷰는 뷰인가 컨트롤러인가 이렇게 돼서 뷰와 사용자 조작이 매우 밀접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명확히 구분이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코드 측면에서 보면 GUI 컴포넌트는 뷰로 보고 그 컴포넌트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액션 리스너가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우선 아까 코드에서는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뷰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슬라이더 체인지, 스피너 체인지 요것들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들이에요. 얘네 둘만 컨트롤러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얘네 둘만 별도로 빼내서 컨트롤러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요걸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다음 예제는 좀 더 있다 봅시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고 그래서 컨트롤러 뷰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MVC를 MVC를 보면서 가장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되게끔 꼭 내가 응용을 만들 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델과 뷰의 분리 이거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졸작을 만들 때도 모델과 뷰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지 안 구분하는 경우가 저는 태반일 거라고 보여요. 내가 학생들하고 졸작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쟤는 모델과 뷰를 안 나눠놨다. 뭘 해야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 SDK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안드로이드 SDK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안드로이드 SDK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평범한 자바로 짤 수 있는 부분 아니야? 그게 앱으로 만들든 자바 FX 만들든 똑같은 응용이면 모델은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앱으로 만들 때는 앱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안드로이드 SDK가 들어가고 사용자 상호작용한 부분도 안드로이드 SDK를 쓰겠죠. 그 부분만 되는 거지. 이쪽 부분은 모델 부분은 별도 테스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MVC 패턴을 이렇게 MVC를 나누는 거는 특히 모델과 뷰는 별도 테스팅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 separation concern 해가지고 관심사가 다른 것들을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독립적으로 걔네들을 테스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그것의 인터페이스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바뀌더라도 모델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모델은. 옛날에 개발한 오목, 그 오목의 주 로직은 지금도 안 바뀌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스윙으로 개발했을 수 있고 지금은 자바 FX로 또는 안드로이드 SK로 아니면 웹에서 뭔가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바뀌면 좀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언어가 동일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모델은 안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개발할 때 모델과 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현하고 별도 테스팅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그 특정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 환경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컨트롤러 만들기 위해서. 근데 모델은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모델만은 내가 따로 내가 자바에 자신 자바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C로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목을 만든다. 그러면 모델에는 뭐가 유지돼야 되냐? 오목 게임 진행 정보. 그러니까 판에 어디에 검은 돌이 있고 어디에 흰 돌이 있는지는 모델이 유지하겠죠. 그리고 오목 관련된 규칙, 3-3은 안 된다든지, 5가 도와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났다든지, 승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모델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뷰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판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애들은 아주 이쁘게, 이미지 갖고 돌 이쁘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그럼 오목 개발 때 뭐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사용자의 순서를 재야겠죠. 요번에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이제 바꿔가면서 하겠고, 조작 결과를 모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맞네. 조작 결과를 모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한 위치를 바둑판의 위치로 바꿔가지고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죠. 7x7에 지금 사용자가 뒀다. 근데 7x7에는 두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모델한테 컨트롤 알려줘서 그거 사용자가 둔 거를 처리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처리 안 해주면. 그러면 클릭해도 화면에는 검은색 돌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계산기를 만든다. 그럼 모델에는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할 거고, 뷰는 계산 결과를 제시할 거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입력한 식을 검사하고 유효한 식이면 모델에 전달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산기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계산기 응용을 한번 올라가 있는 응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응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자체가 뷰
뷰이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뭔가 작업을 해서 저 계산을 눌렀다. 그럼 그때 컨트롤러가 제어권을 와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사전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모델에 넘겨줍니다. 그럼 모델에서 계산을 해. 그래서 계산 결과를 뷰에 전달할 수도 있고 구현하는 것에 따라서 컨트롤러에 전달해서 뷰한테 다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뭐 3 더하기 5 곱하기 2 계산하면 뭐야? 괄호가 일치하지 않대? 괄호가 안 썼는데? 오류가 있다. 뭐 만드는 과정에 제가 테스트를 완벽하게 안 했나 보다. 안 되네? 창피해. 원래 돼야 되는데. 괄호가 일치하지 않다. 제가 수정을 하면서 뭔가 오류를 만든 것 같은데 옛날 코드로 잠깐만. 네. 하나 좀 실수했는데 하여튼 왜 이런 바보 같은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 모델,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한테는 뷰와 모델을 그냥 줬어요. 관찰자 패턴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뷰한테 컨트롤러한테 줬습니다. 뷰는 쭉 그 보여지는 부분만 있어요. 밖에 보여지는 부분을 그 화면 구성한 게 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계산기와 관련된 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원래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 버튼, 그 계산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처리자를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자를 보통 여기다가 구현하겠죠. 여기다가 내부 클래스 만들든 뭐 만들든 여기다 만드는데 그 부분을 set on action 하는 요 함수를 뷰에다 안 하고 어디다가 컨트롤러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컨트롤러를 가면 뷰를 받고 모델을 받은 다음에 뷰에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될 함수를 자기 함수로 등록을 해줘요. 자기 함수로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고 그러면은 사용자가 계산 딱 누르면은
요 요 함수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뷰로부터 그 인픽스 형태의 문자열을 받아오고요. 받아온 다음에 네 가지 검사를 해요. 일리걸 캐릭터가 있는지, 인밸리드 시퀀스가 있는지, 오퍼레이터나 오퍼랜드가 빠진 게 있는지, 괄호가 불일치하는지, 괄호식이 이렇게 네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if, else if 이런 형태로 구현했는데 이게 싫어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바꿔놓은 게 이제 바꿔놓은 형태가 여기다가 함수들 처리할 그 사전에 검사할 함수들을 등록하게 만들어놨어요. 등록하게 만들어 놓고 요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출력해야 되는 메시지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그 함수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검사를 해서 얘가 true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true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에러 메시지 갖고 오고 브레이크. 만약 네 가지를 다 했는데도 문제가 없으면은 그 메시지를 이제 모델에 줘서 모델이 계산하고 모델이 계산 결과를 주면 뷰에 그 계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사용자가 입력받은 것을 받아서 뷰가 모델이 이해하는 형태로, 모델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전달을 해줘요. 그러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실험했는데 뭐 3 더하기 4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안 돼 또 죽어버리네. 저런 건 되겠죠. 3달러 4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한 곳에서 에러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가 들어오면 이제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문자다. 그래서 모델에 전달하지도 않아요. 근데 깔끔한 어떤 모델이 해석할 수 있는 식으로 들어오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처럼 컨트롤러가 이제 사용자의 조작을 번역 뭔가 사전 처리해 가지고 모델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컨트롤러가 이런 계산기에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어디서 문제 있는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정규 표현식을 써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졸업하기 전에 정규 표현식을 잘 모르시면 정규 표현식을 좀 공부해 가지고 내가 잘하는 언어, 자바면 자바, C++면 C++, 뭐 파이썬이면 그런 데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들을 분석할 수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고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요 경우는 가로, 닫힌 가로,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연산자, 그리고 공백들을 다 뭘로 바꿔요? 빈 문자열로 바꿔요. 그럼 싹 지워져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달러 표시만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한 문자들은 다 지워. 그런데도 뭔가 남아있으면 뭔가 일리걸한 캐릭터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고,
이, 예, 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등장하든 2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하는 게를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콤마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4개 중에 어떤 것이든지 연속해서 2개 나오면 1, 2를 한 거잖아요. 3 더하기 더하기 2 하면은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공백들은 다 없애고, 공백들을 다, 공백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잘못됐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뭐 이거 MVC와 상관없는 건데, 분석들을 할 수가 있고, parent, 가로 분석은 이제 스택 쓰는 거니까, 저기서는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렇습니다. 딴 거,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픽스를 중간 형태 3 더하기 6 형태의 문자를 받아서 포스픽스로 바꿔줘요. 3, 6 더하기 이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포스픽스를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모델은 이걸 구현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편해지는 점은 원래 이렇게 만들면 그 사전 검사 없이 만들면 여기서 예외 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 막 엉뚱한 문자가 들어오든지 뭐 가로가 안 맞다든지 그럼 여기서 알고리즘에서 다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은 컨트롤러에서 아니면 이거 전에 한 뭔가에서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식은 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만 가정하면 돼요? 유효한 식만 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 짜는 게 훨씬 쉬워져요. 예외적인 상황을 여기서는 고려 안 하는 거지. 뭐 가로가 불일치한다든지 막 이상한 문자가 들어온다든지 뭐 연산자가 연속해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현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인픽스를 포스픽스 바꿔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만들 때 사전 처리를 해주는 게 좀 편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요 예제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식을 검사하고 유효하면은 유효한 식만 모델에 전달하게 하면 모델도 구현하기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겠고 여기서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 자체 뜨는 거는 다 뷰로 처리하고 컨트롤러는 뭐만 구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호출되는 함수만 컨트롤러로 별도로 뽑아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거죠. GUI 컴포넌트들은 뷰로 보고 그 컴포넌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액션 리스너가 컨트롤러다. 그래서 요번 계산기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 함수만 그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서는 그 계산기를 눌렀을 때 뷰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바로 모델에 안 던지고 사전 처리해 줄 걸 처리해 준 다음에 모델에 전달하는 형태로 그 MVC를 구현해 놓고 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 MVC를 구현할 때 패턴이니까 패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뷰가 여러 개 있을 때 뷰와 모델 또는 뷰와 컨트롤러가 뭘로 묶일 수 있다? 옵저버 패턴으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GUI들은 보통 컴포짓 패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업데이트를 주면 윈도우 안에 있는 뭐 버튼들까지 다 업데이트가 차례대로 전달되게끔 이제 컴포짓 패턴이 보통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우리가 실제 구현해야 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GUI 라이브러리들이 컴포짓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뷰와 모델이 떨어져 있으면 같은 컴퓨터에 있지 않으면은 이때 프록시 패턴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프록시 패턴.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가 뷰와 이렇게 연결할 때는 컨트롤러를 전략 패턴처럼 해서 필요할 때 컨트롤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패턴들이 MVC 안에 사용이 된다. 근데 이거 자체는 내가 볼 때는 MVC 패턴을 공부할 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구현할 때 모델, 뷰, 컨트롤러를 나눠서 구현한다. 거기가 핵심이고 더 중요한 부분 컨트롤러는 또 떼어놓고 보면 모델하고 모델 뷰는 어떤 경우에도 나눠서 구현을 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학기 초에 물어봤던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추가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MVC의 변형들에 뭐가 있냐면 용어들만 간단한데 HMVC라는 게 있더라고요. 얘는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그림 나오는데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각각이 세부적인 요소들이 하이라키로 해가지고 MVC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죠. 복잡하면. 우리는 그냥 뷰, 모델 컨트롤러, 그리고 뷰가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좀 뷰, 모델 컨트롤이 한 응용 안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러고요. 이거는 흔한 예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MVC, MVP, MVVM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모델, 뷰, 컨트롤러. 이게 최초가 MVC 관련된 개념은 처음부터 MVC라는 개념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MVP, MVA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뷰 프레젠터, 모델 뷰 어댑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MVVM은 끝에가 뷰 모델이에요. 뷰 모델. 그래서 MVC는 전통적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이 컨트롤러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MVC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델하고 뷰가 서로 관찰자 패턴이든 아니든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모델하고 뷰가 완전 떨어져요. 서로 통신을 전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MVP에서는 모든 것이 모델하고 뷰하고의 통신이 주고받는 게 항상 프레젠터 또는 어댑터를 통해서 교환되는 형태가 MVP 패턴이라고 그래요. MVP. 그리고 얘는 프레젠터 대신에 뷰 모델이라는 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지만 여기서 여기로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때 안 가는 게 뭔가 특수한 장치를 쓰는 것 같아요.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게 흔하게 뷰 모델을 아무런 언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버라이트라든가 몇 가지 거기서는 얘하고 얘를 무슨 바인딩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얘가 바뀌면 얘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그런 어떤 라이벌화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는 내가 이렇게보다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MVC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MVP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MVVM은 특수한 곳에서만 특수한 라이브를 써서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뭐 자동 바인딩 된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델과 뷰 간의 상호작용 항상 MVA 또는 MVP. 그러니까 용어가 또 MVA라는 게 있고 얘를 또 MVA를 Mediated MVC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MVP라는 용어가 있고. 그래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MVA, Mediated MVC, MVP가 다 같은. 여기서의 핵심은 얘네들이 소통 안 한다는 거고, 사용자 상호작용이 이제 컨트롤러에 하지 않고 뷰에 한다. 근데 아까 내가 개발한 건 여기서 안 하는데 컨트롤러한테 하죠. 사용작용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바인딩 기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룰 MVVM 구현할 때 이런 룰들이 있대요. 소유하지만 알지 못하고 거꾸로는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중간에다가 뷰 모델과 뷰 사이에 또 컨트롤러를 두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모델 뷰 모델이거든요. 세 개 요소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림이 이제 네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뷰 모델과 뷰 사이에 컨트롤러, 프레젠터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미디에이트 된 걔가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들이 있지만 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는 게 좋은 건지는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구현할 때 내 응용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는 건지 고민해 보고 구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하여튼 제가 MVC 패턴에서는 제일 핵심은 모델하고 뷰를 나누는 거. 모델하고 뷰를 어떻게든 나눠서 여러분들이 응용들을 만들고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제가 하나 준비한 마지막 예제 틱택토. 그래서 요런 게임, 오목 게임인데 오목 게임 만들기 너무 벅차고 제가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공X인데 공하고 X 그리기도 힘들어서 포켓몬으로 그렸습니다. 버튼하고 이미지로.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모델과 뷰가 있고 컨트롤러한테 모델과 뷰를 다 넘겼어요. 그래서 모델과 뷰는 이 예제에서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아요. 모델과 뷰는 독립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정통의 MVC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 모델은 3x3 셀 형태가 되어 있고 클리어하는 거, 그 다음에 위너가 있는지 보는 거. 위너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8개 검사하면 되죠. 그래서 8개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셋 해가지고, 셀의 이제 값들을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틱택토 게임과 관련된 룰들은 다 여기 모델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아까도 그렇지만, 모델은 항상 자바 fx 요소는 하나도 안 가져 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GUI 라이브러리는 자바 fx예요. 그러면 뷰는 항상 자바 fx 요소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모델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항상 안 갖고 있어야 돼요. 모델은.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모델은 뷰와 아니면 그 환경과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항상 내가 쓰는 GUI 라이브러리 또는 뷰를 구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들이 모델에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뷰는 뭐 없어요. 그냥 어떨 때는 피카츄, 어떨 때는 꼬부기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어디로? 컨트롤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벤트 버튼, 어떤 버튼이 눌렀는지 보고 그 버튼의 로우와 컬럼 값을 받아서 모델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뷰하고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컨트롤러가 자바 fx 요소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얘는. 자바 fx 요소를 컨트롤러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라 하여튼 초기 MVC 형태가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MVP 형태로 가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컨트롤러도 자바 fx 요소를 하나도 안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틱택토를 만드는데 컨트롤러 있고 모델 있고 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사용자는 얘를 써. 그래서 여기에는 자바 fx 요소가 있고 얘는 자바 fx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얘는 자바 fx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버전은 모델, 컨트롤러, 뷰. 근데 아까 MVP처럼 MVP에서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컨트롤러, 프레젠터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보여주는 것과 상호작용을 다 뷰에서 해요. 뷰에서 하고 자바 fx는 여기서만 갖고 있고 얘도 자바 fx가 하나도 없고 얘도 자바 fx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뷰에 버튼 클릭 했을 때 아까는 요 메소드가 어디에 구현되어 있어요? 컨트롤러에 가 있었죠? 컨트롤에 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보드 버튼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최초 호출되는 메소드는 여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컨트롤러한테 로우와 컬럼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아까는 컨트롤러에서 로우와 컬럼 정보를 뽑아냈는데 여기서는 뷰에서 뽑아내요. 뷰에서 뽑아내게 되면 이게 억지 없게 만든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버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로우와 컬럼 정보를 받아서 모델과 인터랙션하고 뷰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컨트롤러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지 자바 FX를 뷰와의 의존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MVP에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MVP 모습이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기존 거는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컨트롤러에 상호작용을 한다 돼 있을까? 전통적인 MVC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도서 이렇게 되면 얘 자체가 다 독립적이 돼요. 얘도 재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의 자바 FX 요소를 뺀 거와 안 뺀 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MVP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구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뭐랄까